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은행 희망 퇴직금이 11억이 가는 은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잔치로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업 가계는 이자 폭탄을 맞고 있고 이 횡재세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는 우리가 박수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사회는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 기업은 이자 폭탄으로 가게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은행들만 돈을 벌고 현금 부자들만 돈을 벌고,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가지고 공정한 사회다, 상식이 있는 사회다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네, 30대 김행원도 두둑한 퇴직금 봉투 받고 짐을 싼다. 네, 하나은행은 11억이 넘는다. 네, 머니S에서 전했고요. 네, 은행이 이 퇴직금 잔치를 통해서 퇴직금 10억 원 안팎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국민들의 고요를, 기업들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횡재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정치꾼 놈들이 자기들도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에서 돈벼락을 맞고 있죠. 이 지금 은행들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유럽처럼 횡재세를 도입시켜 가지고 이거 분명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회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이거. 이게 다 금융 쪽으로 가면은 왜 피땀을 흘리겠어요? 왜 피땀 흘릴 일이 없죠. 그러면은 금융 쪽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 금융 자본주의에만 다 사람들이 매몰돼 가지고 주식에다가 코인에다가 이 대출에다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사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실물 경제는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 금융 경제라는 측면들은 최소한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안전망 없이 전개해 가지고 많은 기업과 가게를 붕괴시키고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는데도 이 정치꾼 놈들이 이 나눠먹기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방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책임감이 없다. 이 정치꾼 놈들은 완전히 그냥 국민들이 국민투표 혁명을 통해서 국회의원 50명으로 축소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원 싹 폐지하는 거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 국민투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고금리 장사 4대 은행 평균 급여 월 1,000만 원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과 가게는 붕괴돼도 나만 이자 잔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욕심과 이기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완전히 썩어 빠진 국가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특혜 받는 은행들 뱃속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국민 세금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대규모 위기가 터지면 국가의 손을 벌리는 은행들이, 국가 국민 세금이잖아요. 시장 여건이 좋을 때 번 돈은 철저히 사유화한다라는 지적. 그러니까 퇴직금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다는 소식에 일반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네, 은행권 역대 최대 이익
가계 기업은 이자 폭탄이다. 네, 이렇게 YTN에서 보도했죠. EU는 88%, EU국 88%가 돈벼락 맞은 기업의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쭉 감세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중에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뭔가를 개발하고 돈을 번다. 우리는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앉아서 그냥 돈벼락을 맞은 기업들은 횡재세를 도입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횡재세를 걷어서 이 은행 빚에 허덕이는 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중앙일보에서도 세금 45% 내라, 횡재세, 유럽 확산, 에너지 넘어 식품까지. 네, 지금 유럽은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식량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돈벼락을 맞은 기업들 횡재세 내라, 또 은행들 횡재세 내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본주의가 홍익 자본주의로 흘러야 됩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자본주의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약탈, 침탈, 이런 자본주의로 간다라면은 과거의 제국주의, 우월주의, 침략 국가들, 이 침탈 국가들처럼 약한 나라들에 가가지고 침탈하고 약탈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들, 제국주의 이 침탈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약소국들을 침탈해서 약탈해 먹듯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완전히 강자가 약자들을, 특히나 이 금융 독재, 이 금융 독재가 팽배해 가지고 이들이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또 부동산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출산, 자살률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수도권화되게 만들면서 부동산 가격은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대출하고 이 금융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장난을 치고 그런 행위들이 번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채찍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자살률, 묻지마 범행 등으로 결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